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이혼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씩씩하게 살고 있는 30대 후반 프리랜서 여성입니다. 말이 30대지 곧 있으면 마음을 앞두고 있는데요. 벌써 제가 40이라니 실감이 아직 잘 나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마흔은 좀 달랐거든요.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서 돈도 좀 여유가 있고 아이도 제법 커서 남편이랑 못다한 연애도 다시 하며 그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제가 맞이하게 될 마흔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남편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일 것이고 그 밖에는 사실 결혼 전보다 지금이 훨씬 여유가 있는 편인데 그래도 마흔이라니. 나이의 앞자리가 바뀐다는 게 조금은 아쉽고 씁쓸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그 전까지 젊음을 만끽할 여유도 없었고 생활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살만하고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제가 벌써 중년이라는 딱지를 달게 되었으니 그게 참 안타까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이라도 빨리 하는 건데 무슨 미련을 그토록 오래 갖고 버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말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혼은 제 인생에서 제가 두 번째로 잘한 일인데요. 왜 첫 번째가 아니냐고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는 제가 남편의 반대에도 아들을 낳았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아이가 돈만 많이 들고 우리의 발목만 잡을 거라며 낳는 걸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결혼하면 무조건 아이를 낳고 싶었고 운명처럼 찾아온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남편은 아이가 생겼다고 말을 해도 아이를 낳지 말자고 했어요. 아직 세포에 불과할 뿐이야. 죄책감 가질 것 없어. 우리 인생이 먼저지.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이 어찌나 악하고 이기적으로 보이던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고집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하여 그 일로 남편과 사이는 더 멀어졌고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는 못난 취급도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제 인생에 제 아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이 온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행복을 그 인간은 절대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할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이를 낳겠다고 고집 부릴 때 남편이 했던 말이 기억에 생생한데 그놈이 했던 말을 옮기자면 이러했어요. 알았어. 대신 자기가 낳고 싶어서 낳는 거니까 나한테 책임 전가하지 마. 자기가 원해서 낳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생각도 하지 말고 다른 일에 지장 주면서 애 핑계 대면 안 된다. 애 있다고 생활비 더 내고 그러지 않을 거란 소리야. 그래도 낳고 싶은 거지? 그럼 여기에 각 썼어. 정말 기가 막혔죠. 애는 뭐 저 혼자 만들었나요? 자기도 책임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처녀총각도 아닌 부부인데 저런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내 남편한테 듣는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미우나 고우나 아이 아빠였고 처음에만 그렇지 아이를 낳고 같이 키우다 보면 없던 정도 생겨 마음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하고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그런데 남편놈은 정말 자기가 말한 그대로를 실천하는 천하의 못된 놈이더군요. 한마디로 아빠 자격도 없는 놈이었죠. 그리고 이혼한 지금 저는 아들이 남편보다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데 이런 아들을 그 인간 말 듣고 포기했다면 어쩔 뻔했을까? 저는 매일매일 제 선택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듯 첫 번째 잘한 일은 저희 아들을 낳은 것이고 두 번째가 그 못돼 처먹은 남편놈과 이혼한 건데 지금부터 그 못된 놈이랑 제가 어떻게 이혼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한번 적어볼까 합니다. 이혼이라는 게 자랑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하는 게 훨씬 나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저는 시간을 되돌려 다시 그놈이랑 이혼할 거냐고 물어본다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무조건 예스라고 대답할 건데요.
그만큼 오래 고민했고 심사숙고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남편이 저한테 한 말이 있는데요. 지금 곱씹어봐도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뭐? 진짜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개나 소나 다 이혼하면 잘 사는 줄 아나 보지? 이혼도 능력 있는 여자나 하는 거야. 너는 벌이도 시원찮고 친정도 뭐 하나 없는데 뭘 믿고 그러냐? 남편은 저렇게 참 말도 싸가지 없게 하는 인간 말종이었어요. 말은 본디 그 사람의 인격인데 얼마나 남자가 못났으면 저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까. 저런 남자랑 살고 있다는 게 수치스럽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구린 건 모르고 늘 저런 식으로 막말을 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혼 소리도 저보다는 남편이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가 하면 괜찮고 내가 하면 개나 소나가 되는데 참 어이가 없었어요. 세상 천지 저런 남자를 좋아할 여자가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그리고 오해하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 인간도 처음부터 저러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다 줄 것처럼 저에게 최선을 다하는 남자였죠. 거기에 나름 신혼에는 같은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사는 동반자였는데요. 문제의 시작은 제가 남편이 원치 않았던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자 시작되었어요. 인간이 아주 180도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문제의 행동과 막말을 시작했는데 어쩌면 제가 몰랐을 뿐 그게 그 남자의 본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원한 건 전업주부 와이프가 아니라며 저만 보면 돈돈돈 거렸는데요. 그게 어찌나 더럽고 치사하던지 그 뒤로는 무슨 충격요법이라도 되는 듯 남편은 저만 보면 기승전 돈으로 저를 압박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말했죠. 나한테 돈으로 무시당하기 싫으면 나가서 나처럼 동등하게 돈을 벌어. 이러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을 들을 때면 더럽고 치사해서 당장 나가 돈을 벌고 싶은 충동이 생겼는데 저도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게 된 사정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걸 알아주지 않았어요. 무조건 제가 일하기 싫어서 자기 덕 보려고 전업주부를 하는 것처럼 저를 몰아가더라고요. 하지만 전 맹세코 그건 아니었는데요. 추워도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길 바랬는데 그게 욕심이 될 줄은 미처 몰랐죠. 게다가 남편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이의 외벌이까지 해야 하니 억울하다고 했지만 저 역시도 억울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는 분명 결혼하고 아이 계획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니 제가 너무 황당했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자기는 아이 없이 살자는 거야?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냥 애 없이 둘이서만 살자. 요즘 애 하나 키우려면 돈이 장난이 아니래. 그리고 그렇게 돈 들여 키운 자식이 우리한테 효도한다는 보장도 없잖아. 근데 뭐하러 그런 비싼 모험해? 우리 그냥 애 없이 우리 생활 지키면서 재미나게 살자. 그게 좋은 것 같아. 좋긴 뭐가 좋아. 자기 분명 결혼하면 최대한 빨리 아이 낳자고 했잖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이 낳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 왜? 뭐가 문제야? 그래, 그때는 그게 경제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현실 감각이 없었더라고. 자기나 나나 우리 서로 목표하는 바가 있잖아. 얼른 돈 모아서 우리 집 사야지. 언제까지 남의 집에서 새를 살 거야? 그야 그것도 맞는 말인데 애 있다고 집을 못 사나? 그리고 나는 애당초 우리 애랑 같이 단란하게 살 집을 사고 싶었던 거야. 아니, 애도 키우고 집도 사고 그게 가능해? 다 빚이지. 물론 빚 없이 내 돈으로 서울 땅에 집을 살 수는 없겠지만 나는 싫어. 그럼 평생 빚 갚고 애 부양하다 내 인생 끝난다고. 자기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자기가 더 힘들 거야. 애도 키우고 회사도 다니고 집안일도 하고. 자기가 무슨 철인이냐? 나는 자기 생각해서 하는 소리지. 왜 말을 이상하게 해? 이게 정말 나를 생각해서 하는 소리야?
자기 자신 생각해서 하는 소리지. 그리고 왜 나 혼자 그걸 다 해? 같이 하는 거 아니야? 애도 같이 키우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결혼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 물론 같이 하지. 근데 내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 결국엔 자기 손이 더 가겠지. 그리고 나는 애 못 봐. 그리고 애 생기면 출산휴가도 써야 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회사 그만 다닌다는 소리도 할 거 아니야. 나는 애 핑계대고 집에서 노는 여자들 진짜 싫어. 여자도 나가서 돈 벌고 자기 개발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나는 그거야말로 남녀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해. 저는 남편의 말에 기도 차지 않았어요. 언제부터 남녀 평등을 외치는 인간이었다고 저러는 건지. 그래놓고 자기는 할 줄 아는 거 없다고 왜 밑밥을 까냐고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 전 제가 결혼하면 통장을 합쳐서 돈을 모아보자고 한 제안을 거절하기도 했는데요. 자기가 번 돈을 왜 자기가 관리하지 못하고 와이프가 하냐고. 똑같이 생활비 내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하자고 했어요. 그때도 무슨 남녀평등 개논리를 펼쳤죠. 나나 자기나 각자 집에 생활비 보내드리잖아. 근데 한 사람이 경제권을 쥐고 있어봐. 그럼 그 한쪽 부모는 얼마나 불편해? 내 자식이 번 돈인데 며느리 눈치 봐야 하잖아. 그렇다고 경제권을 나한테 넘겨줄 거야? 아니잖아. 우리 서로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는 없애자.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같은 공평하고 합리적인 남편이 어딨냐고 꿀 같자는 소리를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저런 생각도 자기 의견이니 저는 존중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말이 다 틀린 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남편의 생각을 존중해 공동생활을 뺀 나머지 수입은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걸로 했는데요. 저는 이게 제 발목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생활비가 당연히 늘어나는데 남편은 그때도 자기는 원하지 않는 자식이라며 아이에게 들어가는 추가 생활비는 제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아 수입이 없을 때였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그때부터 남편이 남보다도 못한 존재처럼 느껴졌죠. 물론 제가 아이를 낳기로 하면서 쓴 각서도 있고 남편의 반대에 무릅쓰고 낳은 아이이니 남편에게 서운하면 안 된다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뭐가 문제인 건지 저는 임신 초기부터 유산기가 있었고 나중엔 조산기까지 있어 병원에선 절대 안정하라는 권유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그냥 침대에서 종일 있으라고 하셨어요. 안 그러면 유산을 하거나 아이가 너무 일찍 나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당연히 부모된 마음에 덜컥 겁이 났죠. 그래서 회사에는 출산휴가를 당겨서 쓸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제가 출산휴가를 다 땡겨 써버리면 정작 아이 낳고 휴가가 없어 어떡하냐고 그것부터 불만이었는데요. 그러자 보다 못한 저희 엄마가 걱정하지 말게. 자네는 이 판국에도 걱정인가? 아무렴 회사가 생명보다 더 중할까? 라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는데 그때 남편도 아무 말 못하더군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저에게 자기가 최대한 도와줄 거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애 잘 낳을 생각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참 불효녀였어요. 저희 엄마는 늘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집안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대학은 엄두도 내지 못했는데 제가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음에도 대학 가라는 말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원래 가난한 집 자식은 철이 금방 든다고 저 역시도 대학은 언감생심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할 때 저희 엄마가 저 몰래 많이 우셨어요. 제가 못난 부모 만나 공부도 못하고 미안하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런 딸이 남편 복도 지질이 없어서 저런 취급을 받으니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그런데 그런 남편 놈을 다른 사람이 아닌 제가 직접 골라왔잖아요. 이왕이면 인성과 사람 됨됨이가 제대로 된 놈을 골랐어야 했는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죠.
남편은 당시 일하던 회사 부장님이 아는 동생이라며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엔 남편이 인상도 좋고 성실하고 돈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서 좋았거든요. 그리고 둘 다 어려운 형편에서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돈을 벌어 번듯한 집도 장만하고 보란듯이 잘 살자고 그렇게 결혼을 한 건데 남편은 제가 돈만 잡아먹을 아이를 낳아 자기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혼 후에야 남편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란 걸 알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를 감사하게도 친정 엄마가 많이 봐주셨거든요. 게다가 그 자식의 그 부모라고 시부모님도 손주 이쁘다고 보고 싶다고만 하실 뿐 봐주신다고 하는 법이 없었는데 저희 엄마가 아이 봐주느라 고생을 하는 걸 알면서도 남편은 한 번도 저희 엄마에게 감사하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아이 봐주는 수고비를 드리려고 하면 질색팔색을 하면서 할머니가 자기 손주 보는 거잖아. 근데 애 봐주는 돈을 왜 드려야 해?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자기가 생활비 드리고 있잖아. 그럼 된 거지. 라며 제가 저희 엄마에게 수고비 드리는 걸 반대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부부는 애도 안 봐주시는데 생활비 지원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자기 돈으로 드리는 거니 시댁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고 저에게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드리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드려. 어차피 자기가 못해서 장모님이 애 봐주시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애는 갖지 말자고 한 건데 이게 뭐냐? 왜 나만 나쁜 사람을 만들어? 나도 억울해. 이딴 말이나 하는 남편이었는데요.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애 아빠가 아빠 노릇을 할 리가 없었죠. 처음부터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놀라울 정도로 애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즈음 아이가 돌이 되기 전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는데요. 저도 제가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가 한순간에 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물론 말이 그렇지 하루아침에 망한 건 아닐 테지만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리하여 어쩌다 보니 저는 이직을 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실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실업급여가 나오고 또 육아수당이 나와 망정이지. 남편은 제가 실직을 하던 이직을 하던 공동생활비는 똑같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아니, 제가 본의 아니게 실직을 한 걸 알면서도 왜 저런 말을 하는 건지. 저는 하는 수 없이 실업급여 받은 걸 전부 생활비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죠. 진짜 인간이 왜 저렇게 못돼 처먹었나 꼴도 보기 싫었어요. 당연히 그때부터 이혼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는 벌이도 없고 아이도 어리니 차마 제 입으로 이혼 소리를 하지 못했는데요. 남편도 그런 제 처지를 알았나 봅니다. 그 뒤로 수틀리면 이혼 소리를 자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 듣기 싫어서 저는 집에서 틈틈이 취업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가 실직하는 동안 저희 애를 봐주지 않아도 됐기에 그때 한의원에 다니며 침도 맞고 자기 생활을 하셨는데 그런 엄마를 생각하면 다시 회사에 나간다는 것도 죄송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제 코가 석자였기 때문에 취업만 되면 다시 엄마에게 아들을 부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땐 정말 마음이 초조하고 힘들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고졸이고 아이가 어리다 보니 선뜻 저를 채용하겠다는 회사가 없었거든요. 그때마다 느끼는 절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땐 자신감, 자존감 이런 게 다 바닥이었어요. 게다가 남편까지도 그거 봐. 요즘 세상에 애엄마가 재취업하는 게 뭐 쉬운 줄 알았어? 달아도 안 쓰지. 이제 어쩔 거야. 지금이야 실업급여 나오지만 그거 끊기면 그땐 어떡할 거냐고? 계획은 있어? 그러게 내 말을 들었어야지. 이렇게 말하며 제 속을 벅벅 긁는데 마음 같아서는 보란듯이 남편 놈 다니는 회사보다 더 좋은 회사에 떡하고 취업해 저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일 뿐 현실의 벽은 저에게만 유독 높았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살짝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땐 그래, 좀 쉬자. 이건 좀 쉬라는 하늘의 계시야. 아직 애도 어린데. 실업급여 나오는 동안만이라도 쉬자. 애 크는 것도 보고 우리 엄마도 쉬고. 좋네. 저는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제가 생각을 고쳐먹자 남편만 더 안달이 났어요. 이렇게 실업급여 끊기면 자기한테 빌부터 살 작정이냐고. 그러면 친정 생활비도 자기가 드려야 하는 거냐고 입에 거품을 무는데 저는 더 약오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 그때는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달리 할 말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저더러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냐며 무책임하다고 비난했고 이럴 거면 당장 이혼하자고 난리를 쳤는데 제가 알겠다고 이혼하자고 하면 남편은 그냥 하는 말일 뿐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 놈인 줄도 모르고 저런 남편 무섭다고 아둥바둥 했는데 그때부터는 저도 용감해졌어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지가 어쩔 건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혼인신고는 했고 내 아들의 아빠이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디 한번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남편이랑 살았는데 그래도 그때까지는 어떡하든 그 인간이랑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인간이 어디 변하나요? 원래 인간은 죽기 전에 변하는 거니 제가 바라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대신 다른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집에서 하던 취미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병원에서는 절대 안정을 취하라며 움직이지 말라고 했기에 침대에 앉아서 저는 주구장창 그림만 그렸는데요. 제 꿈이 원래 만화가였어요. 집이 가난하고 대학도 못 가는 처지였기 때문에 어디 가서 그림 잘 그린다, 만화가가 꿈이다 이런 말은 못했지만 그림 그리는 건 여전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리고 그즘 태블릿 PC로 그림 그리고 편집하는 걸 재미있어 했는데 딱히 할 것도 없고 나는 태교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렸어요. 짧은 네컷 만화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고 어떤 그림을 따라 그린 것도 있었는데 그렇게 그림이랑 짧은 제 글을 블로그에 올리게 되었죠. 친구도 많이 없던 저는 블로그에 사람들이 찾아와 제가 그린 그림과 글을 보고 달아주는 댓글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다 제가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 채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건 바로 한 출판사에서 저에게 책 표지 디자인을 해줄 수 있냐는 거였는데요. 디자인 몇 가지를 보내주면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제 디자인이 채택이 되면 돈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렇게 신나고 감사한지. 저는 무려 시 한 20개를 그려보냈는데 다행히 그 중에 하나가 채택이 되어 처음으로 그림을 팔아 돈을 벌어봤어요. 그 후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내가 그린 그림으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디자인 제안서를 만들어 관련 회사에 보내기 시작했는데 뭐 바로 연락을 해주는 회사는 없었죠. 그래서 어쩌다 한번 있던 기분 좋은 이벤트였구나 하고 포기하고 다시 취업 준비를 했는데 한 작은 사무실 같은 곳에서 청첩장 디자인을 해줄 수 있냐고 제안을 받게 되었어요. 남편은 그런 거 몇 개 해준다고 그게 돈이 되냐? 여전히 저를 무시했는데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이 났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해야 하는 취업 준비는 등한시하고 돈도 안 되는 그림이나 그리고 있다며 답답해했는데 그러다 남편의 한마디가 제 뒤통수를 후려 갈겼어요. 너 취업 준비는 하긴 하니? 하는 척만 하고 너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지. 결국엔 내 돈만 갖다 먹으려고 수작 부리는 거네. 식충이도 아니고 왜 남한테 피해를 주냐? 애도 그래. 자기 혼자 건사도 못할 거 낳긴 왜 낳아?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땐 참기가 힘들었어요. 어떤 남편이 와이프가 돈 좀 못 벌어온다고 식충이 소리 하나요? 게다가 자기 핏줄인데 아이를 상대로 저런 말을 하는 남편 놈을 보니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번개처럼 제 뇌리에 꽂혔어요. 저 인간은 내가 아프거나 다쳐서 어디 불구라도 된다면 나를 자기 힘들게만 하는 짐짝 취급하면서 밖에 내다 버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때 깨달았는데요. 비록 제 처지가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더는 비참하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지고 보면 남편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긴 했어도 남편 도움으로 살진 않았거든요. 남편 역시 제가 나중에 자기한테 의지할까봐 저런 말들을 한 건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내가 왜 저딴 말을 들어야 하나 서러움이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죠. 저런 인간이랑 살면서 불행하느니 가난하고 힘들어도 제 아들이랑 행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정 엄마에게 이런 제 생각을 전했고 저희 엄마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뭐가 무서워서 참고 살아? 너랑 우리 손자 굶을까봐 그래? 엄마가 그렇게는 안 만들어.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그 말이 참 감사하고 용기가 났어요. 저희 아빠는 심기가 불편하신 듯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셨지만 차마 자기 딸한테 참고 살라고는 할 수 없는 눈치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따지고 보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는 아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일은 엄마가 더 많이 했는데 그 돈을 제일 많이 갖다 쓴 사람도 저희 아빠였거든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저는 아빠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고 엄마가 그걸 아셔서 중간 역할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제가 이혼 이야기를 했을 땐 달랐어요. 저희 엄마가 아빠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게 하셨더라고요. 하나 있는 딸 자식, 나처럼 참고 살라고 안 할 거야. 당신도 애한테 도움될 거 아니면 아무 소리 하지 마. 알겠어? 당신 지금 따뜻한 밥 먹고 이러고 사는 거 내 덕이고 내 딸 덕인 줄 알지? 싫은 소리 한마디라도 해봐. 내가 당신 때문에 참고 살았어? 내 딸 때문에 참고 살았지? 이렇게 엄마가 단도리를 해준 덕에 저는 아빠 눈치도 보지 않고 이혼을 진행했어요. 일단 남편에게 합의 이혼 서류를 내밀었죠. 그러자 남편은 콧방귀를 끼며 이혼 서류를 제 눈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제가 쇼를 한다고 생각하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저를 많이 생각해 줬다는 듯 호기롭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어서 웃음이 절로 나오네요. 이게 지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거지. 괜히 내 신세 질 것 같으니까 마음에도 없는 쇼하는 거잖아. 그래 알았어. 뭐 능력이 안 된다는데 어떡하냐? 내 업보지. 딱 1년만 내가 부양할게. 대신 내 돈으로 친정에 생활비 보낼 생각은 하지 마라. 너도 양심 있지? 안 그래? 이렇게 말했어요. 나 참 이혼하자고 하는데 양심을 왜 찾고 앉아있는 건지. 저는 됐다고 필요 없다고 다시 쓰레기통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그놈 앞에 내밀었어요. 그러자 조금 당황한 그놈은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나 몰래 복권이라도 맞았어? 그게 아니면 다른 남자 생겼냐? 라고 하는데 그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으니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너라는 인간이 너무 없어 보이고 찌질해서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꼴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남편놈은 입에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피우더군요. 자기가 어디가 어때서 그딴 말을 들어야 하냐며 저더러 호의를 베풀어 줘도 받아먹지 못한다며 큰 소리를 쳤어요. 네 친정에 뭐 있냐? 막말로 도움도 안 되는 친정 내 돈으로 생활비까지 보낼 수는 없지. 누가 뭐래? 나 우리 집에 생활비 보내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그럼 왜 이러는데? 내가 1년 동안 시간 준다고 하잖아. 고맙다고 엎드려 절은 못할 망정 어디서 적반하장이야? 뭐래. 나야말로 묻자. 당신이야말로 나한테 뭘 얼마나 대단하게 해줬어. 날 이날 이때까지 생활비 똑바로 냈고 할 거 다 했어. 도움도 안 되는 친정이라고? 웃기고 있네. 당신이나 시부모님이나 나한테 무슨 도움 준 거 있니? 우리 엄마는 우리 아들도 봐주고 때 되면 반찬도 해주고
당신 생일날 미역국 끓인 사람도 우리 엄마야. 근데 당신 한 번이라도 장모님 감사합니다 한 적 있니? 나는 내가 그런 한심한 인간을 남편으로 두고 살았다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왜? 자기도 걸핏하면 이혼하자고 했잖아.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돼? 네가 이혼하자고 하면 내가 벌벌 떨어야 하는데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 아니, 뭘 잘못 먹었어?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 누가 갑자기래. 나 그동안 많이 참았어. 우리 아들 낳기 전에 말도 안 되는 각서 쓸 때도 참았고 나더러 돈 벌어오라고 돈돈돈 거릴 때도 참았잖아. 근데 식충이 소리는 도저히 못 참겠다. 아, 그거?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그냥 홧김에 잘못 나간 소리야. 그 정도는 실수로 이해해줄 수 있잖아. 아니, 싫어. 막은 곳 그 사람의 인격인데 내가 왜? 왜긴 너 능력 없잖아. 나 없이 네가 살 수 있다고? 지금까지 그거 믿고 까불었지. 왜? 내가 네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웃기고 있네. 내가 밖에 나가서 편의점 알바를 하더라도 네 돈 안 써. 너나 쥐꼬리만한 네 월급 가지고 잘 살아봐. 뭐? 쥐꼬리? 너 말 다 했어? 너는 뭐 그런 월급이라도 나오는 데 있냐? 어디서 감히? 감히 같은 소리 하네.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스스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됐다 그래. 나는 내가 알아서 우리 아들이랑 잘 살 테니까 서류 작성이나 해. 딱 한 번만 물어볼 거야. 후회 안 하지? 나중에 잘못했다고 빌어도 나 안 받아준다. 그럴 일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좋아. 뭐 네가 이러면 내가 무서울 줄 알아? 생활력 강한 줄 알고 결혼했더니 나만 피봤지. 그래, 나야 땡큐야. 남편 놈은 그렇게 씩씩거리며 협의 이혼 서류를 제 눈앞에서 작성했어요. 저희는 그때까지 가진 거라곤 집 보증금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반반 나누고 생활비 통장에 남은 잔고 반반 나누면 재산 분할도 끝이었는데 남편은 끝으로 네가 원해서 하는 이혼이니까 위자료니 양육비니 그딴 소리는 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라고 쐐기를 박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아이 양육비는 받아야 될 것 같아서 치사해서 싫었어요. 그놈이 어떻게 말할지 뻔히 알았으니까요. 자기가 원해서 낳은 아들도 아닌데 왜 양육비를 줘야 하냐고 할 놈이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포기했어요. 대신 서로 어떤 이유에서도 엮이지 말자고 하고 저희는 남남이 되었는데요. 아들애를 보면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그런 아빠가 있으니 없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는 아빠 몫까지 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저희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죽기 살기로 취업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월급은 작았지만 취직을 하긴 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그림 쪽에 미련이 생겼고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림을 그렸는데 한 외국 기업에서 어쩌다 제 그림을 봤다며 자기 회사 제품의 디자인을 해달라고 제의가 들어왔어요. 근무 형태는 재택도 가능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낮에는 직장에 나가고 밤에는 회사 디자인 그림을 그렸죠. 그러니 벌이도 좋아졌고 원래 좋은 일이라는 게 함께 오는 건지 여기저기서 그림을 그려달라고 러브콜이 밀려왔는데 도저히 회사를 다니면서 이것들을 전부 소화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집에서 종일 그림만 그렸는데요. 손목에 파스 냄새가 가실 날은 없었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거의 못 자고 연신 손을 움직여야 했지만 제 얼굴은 어느 때보다 행복했죠. 그리고 돈이라는 건 제가 이런 만큼 자연스럽게 따라왔는데요. 듣기만 했지 저는 어느덧 프리랜서 작가가 되었어요. 전속 계약간 회사도 여럿 있었고 제 블로그에 그림을 사겠다는 영세한 회사도 있었는데 신바람이 난다는 게 이런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돈을 벌어 저희 부모님과 살 아파트도 사고 말로만 듣던 외제차도 한 대 뽑았는데 저희 엄마가 고생만 하고 어디 놀러도 다니지 못해 제가 모시고 다닐 요량으로 차를 뽑았어요.
솔직히 저는 밖에 나갈 일도 잘 없기에 차는 사치가 아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떤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애 키우면 때론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요. 저는 남편도 없으니 모르는 엄마들은 저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할 수도 있다며 그럴수록 보여지는 걸 좀 신경 쓰라고 했는데 솔직히 그 말 때문에 외제차를 뽑은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참 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본의 아니게 제가 그 차로 남편놈에게 복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선물을 좀 사야 해서 백화점에 갔을 때였는데요.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던 남편놈이 어떤 어린 여자와 팔짱을 끼고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봤어도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그놈이 먼저 거들먹거리면서 저에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웬일이냐? 백화점을 다 오고? 왜? 백화점 파트타임이라도 뛰나 보지?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나갔는데 꼴 좋다. 아, 인사해. 여기는 내 여자친구. 예쁘지? 너보다 5살이나 어려. 이렇게 지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떠드는데 어이가 없더군요. 그 여자한테 제 얘기를 많이 했는지 그 여자도 놀라는 눈치가 없었어요. 오히려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데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죠.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찌질하게 전 부인 얘기를 자주 하나 보네요. 참 인간이 안 변한다. 둘이 닮았어요. 천생연분 같아 보이는데 꼭 결혼까지 하시길. 아, 그리고 결혼하면 절대 쉬면 안 돼요. 이 인간 여자가 집에서 쉬면 식충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그 소리에 열받아서 헤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덕분에 아주 잘 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만나네요? 뭐래? 네가 나랑 헤어져서 잘 산다고? 웃기고 있어. 믿던 안 믿던 그건 나랑 상관없고 우리 헤어질 때 다시는 엮이지 말자고 했는데 기억 안 나? 주접 그만 떨고 꺼져. 나 바쁘거든? 저는 남편의 기대에 다르게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쇼핑한 쇼핑백들을 일부러 들어 보여주고 매장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는데 저 뒤에서 그놈이 뛰어오더라고요. 저에게 어디서 꼴에 허세를 부리냐며 성질을 내는데 한시도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꾸도 하지 않고 차 키를 누르고 차로 갔는데 그놈이 제 차를 보고 입이 떡 하고 벌어져 있더군요. 이러려고 산 차가 아니었는데 그 순간은 참 통쾌했어요. 그때는 외제차 사라고 저한테 바람을 넣은 그 엄마가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참고로 제 차는 남편이 평소 사고 싶다고 하던 드림카였는데요. 제가 차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차를 뭘 살까 할 때 지금의 제 차가 제일 먼저 생각났는데요. 이렇게 복수용으로 쓸 줄이야. 세상 일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후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 인간이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일하는데 방해된다고 차단해버리면 다른 번호로도 열심히 걸었는데 제 업무상 연락이 자주 오는 편이라 핸드폰을 꺼놓을 수도 없어 난감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를 딱 한 번만 더 만나달라고 사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딱 한 번이라고 약속을 받고 만나러 나갔는데 무슨 공무원이 호구조사 나온 줄 알았네요. 일은 뭐 하고 사는지 벌이는 얼마나 되는지 집은 자가인지 어찌나 캐묻던지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저는 어느 하나도 대답해주지 않았는데 그러자 인간은 치사하게 아들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래도 핏줄은 핏줄이라고. 헤어지니까 나도 우리 아들이 보고 싶더라. 나도 알아. 내가 자기한테 잘못 많이 한 거. 그래서 반성 많이 했어. 그때 백화점에서 만났을 때도 사실은 나 엄청 놀랐다? 놀랐겠지. 내 차 보고 입이 아주 떡하고 벌어졌던데? 아니, 차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예뻐져서 놀랐다고. 웃기고 있네. 나보다 5살 어린 그 여자친구는 어쩌고 나한테 그래? 헤어졌어. 그날 당장 헤어졌어. 나 사실 자기 못 잊었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자기 이제 일도 하고 잘 나가니까
나랑 동등하게 살 수 있잖아. 동등? 우리가 동등하다고 누가 그래? 내 차 봤잖아. 나 아주 잘 살아. 근데 굳이 왜? 아니 뭐 얼마나 잘 살길래. 그래도 한때 우리가 부부였고 사랑했던 사이인데 자기는 나 안 궁금했어? 전혀. 나는 오히려 백화점에서 마주쳐서 너무 싫었는데. 나는 당신이랑 살았던 그 시간이 내 인생의 제일 최악의 순간이었어.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아들한테 스스로 어떻게 했는지 벌써 다 잊은 거야? 아니, 나도 그때는 좀 억울한 마음이 컸지.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 근데 이젠 다 이해해. 그러니까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 한 번만 봐주라. 어? 그래, 같은 실수. 나도 그거 하기 싫어서 그래. 난 너랑 결혼한 게 실수였어. 그러니 나도 같은 실수는 하지 않아. 이제 우리 용건 없지? 가서 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행복하게 살아. 꼴에 나랑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네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살거든? 저는 그렇게 한 방 날려주고 그 자리를 미련 없이 떠났어요. 그러자 끝까지 매달려 보겠다고 이 인간이 쫓아왔는데 제가 경찰에 스토커로 신고한다고 핸드폰에 112 번호를 찍자 더는 쫓아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맙게도 그날 이후 잠잠해졌는데 저는 혹시 몰라서 번호를 바꿨습니다. 처음엔 좀 번거롭고 불편하기도 했는데 어쩌나요? 불안 요소는 처음부터 없애야죠. 그리하여 지금 저는 나름 잘 나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이자 엄마로 잘 살고 있는데요. 아들은 다행히 아빠를 닮지 않고 저를 닮았어요. 자기 딴에는 엄마가 밤새 그림 그리는 일을 하는 게 힘들어 보이는지 틈만 나면 제 손목을 주물러주고 엄마 힘들지? 나중에 내가 커서 엄마 평생 쉬게 해줄게 라고 하는데 제가 남편복은 없어도 자식복은 있나 봐요. 게다가 할머니한테 용돈을 받으면 그걸 안 쓰고 모았다가 엄마 준다고 머리핀도 사주고 핸드크림도 사다 주는 스윗한 아들인데 그러니 아들 덕에 행복한 엄마가 바로 저인 거죠. 뭐 아직은 더 키워봐야 알겠지만 여자친구한테 뺏기기 전에 많이 누리려고요. 대신 여자친구가 생기고 또 더 나아가 결혼을 하면 그때는 제가 양보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 쿨한 모습으로 아들을 미래의 며느리에게 줘버릴 생각인데 그때까지 열심히 잘 키워볼 생각입니다. 적어도 지 아빠 같은 쪼잔하고 여자 마음도 모르는 한심한 남자로는 키우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당해보니 그게 오래오래 가슴에 상처가 남는 일이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시간이 더 지나도 그 인간이 준 상처를 잊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신 더 많은 행복과 보람으로 남은 시간을 더 멋지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원래 최고의 복수는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를 하며 남은 시간을 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멋지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부디 재미있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마지막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보람 넘치는 행복한 날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